무지개 사냥꾼의 정체. 2007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거대한 도심 속 녹지 파투리스 공원.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이곳에 어느 날부터인가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공원 한적한 곳에서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된 것이다.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였던 최초의 발견.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공원에서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연이어 세 번째,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불과 1년여의 시간 동안 무려 13명의 남성이 파투리스 공원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희생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자 모두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다. 범행 수법 또한 지독하리만치 일관적이었다. 범인은 공원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유인한 뒤 대부분 머리에 총을 쏘아 잔인하게 살해했다. 사용된 총기는 모두 38구경 리볼버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삼아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마. 언론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에 빗대어 범인에게 레인보우 매니악, 즉 무지개 살인마라는 섬뜩한 별명을 붙여주었다. 상파울루 전체가 정체 모를 살인마의 공포에 휩싸였고, 특히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지만 수사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광활한 공원은 범인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숨어들기에 최적의 장소였고, 희생자들은 모두 살해당했기에 범인에 대한 어떠한 증언도 확보할 수 없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연 이 잔혹한 무지개 사냥꾼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계속되는 비극에 절망하던 2008년 말, 마침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바로 기적의 생존자가 등장한 것이다. 한 남성이 파투리스 공원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았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병상에서 경찰에게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범인은 중년의 남성이었으며 자신에게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다는 것이다.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곧바로 몽타주를 작성해 배포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망에 한 남성이 포착되었다. 그의 이름은 자이루 프란시스쿠 지 카스트루. 그런데 그의 신원은 브라질 사회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다름 아닌 퇴직한 주 경찰국의 경사였던 것이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전직 경찰관이 연쇄살인마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경찰은 즉시 카스트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마침내 스모킹 건, 바로 38구경 리볼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탄도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그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레인보우 매니악 사건의 희생자 중 무려 4명의 몸에서 발견된 총알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생존자 역시 용의자로 선상에 오른 카스트루의 사진을 보고 그가 자신을 쏜 범인이 확실하다고 지목했다. 동성애자들을 향한 증오범죄, 일관된 범행 수법, 그리고 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교묘한 접근. 모든 퍼즐 조각이 자이루 프란시스쿠 지 카스트루를 가리키고 있었다. 체포된 카스트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과 언론, 그리고 시민들은 그가 바로 1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레인보우 매니악이라고 확신했다. 1년 넘게 상파울루를 공포에 떨게 했던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순간이었다. 2011년 브라질 전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자이루 프란시스코지 카스트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카스트루가 동성애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경찰 경력을 이용해 희생자들을 안심시킨 뒤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로 희생자에게서 나온 것과 동일한 총기,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을 제시했다. 누구도 그의 유죄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카스트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먼저 유일한 증거인 총기는 카스트루가 경찰 재직 시절 합법적으로 소유했던 것이며 누군가 훔쳐서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 역시 어두운 공원에서 총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범행 동기로 지목된 동성애 혐오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검찰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배심원단의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자이루 프란시스코지 카스트루 무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오열했고 방청석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배심원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여지 없이 카스트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명백해 보였던 증거들은 정황 증거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결국 카스트루는 모든 혐의를 벗고 법정에서 풀려났다. 레인보우 매니악으로 지목되었던 유력한 용의자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인가? 만약 카스트루가 범인이 아니라면 13명의 남성을 살해한 진짜 무지개 살인마는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반대로 만약 카스트루가 진범이라면 브라질의 사법 시스템은 희대의 연쇄살인마에게 면죄부를 주고 풀어준 셈이 된다. 결국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인 레인보우 매니악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13명의 희생자는 있지만 그들을 죽인 범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파투리스 공원의 비극은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브라질 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자이루 프란시스코지 카스트루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까? 아니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희대의 악마였을까? 진실은 저 어두운 파투리스 공원의 깊은 곳에 여전히 묻혀 있다.